네, 이제 우리 브랜드 관리 전략 2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4강은 브랜드 확장의 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24강을 끝으로 해서 이 브랜드 확장 7번에 걸친 강의도 끝나게 되고요. 이 브랜드 확장의 7번째 강의는 브랜드 확장의 구분 1, 2 중에서 이 간접 확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23강까지 해서 이 직접 확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그죠? 그래서 24강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간접 확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브랜드 확장에 있어서 구분 2에 직접 확장, 간접 확장,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차이는 모어 브랜드의 역할이다. 자, 모어 브랜드는 직접 확장인 경우에는 모어 브랜드가 주도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모어 브랜드 뒤에 제품군 이름이나 또 수식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보다는 앞에 있는 모어 브랜드가 고객이 제품을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공부할 간접 확장은 모어 브랜드가 주도 역할이 아니고 보증 브랜드 역할을 갖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그 보증의 역할을 하게 되냐면 모어 브랜드 뒤에 이 개별 브랜드를 개발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 간접 확장, 브랜드 간접 확장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간접 확장은 직접 확장과는 다르게 별도의 제품 브랜드를 반드시 개발을 해야지만 간접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브랜드가 결합된 그런 구조인데, 자, 모어 브랜드에서 A 제품 군명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브랜드 확장을 간접 확장식으로 하면은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개별 제품 브랜드가 모어 브랜드 뒤에 반드시 붙어야 된다라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이 개별 제품 브랜드 뒤에는 B 제품 군명이 이제 붙어서 불리든지 아니면 생략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개별 제품 브랜드가 이 간접 확장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저희가 23강에서 마지막에 잠시 이제 사례를 봤습니다만 LG에서 나오는 에어컨은 LG 에어컨이 아니고 LG 휘센 에어컨이다 라고 해서 이 휘센이 개별 제품 브랜드였고, 삼성에서 나오는 냉장고는 그냥 삼성 냉장고가 아니고 삼성 지펠 냉장고다 라고 해서 모어 브랜드가 LG라든지 삼성이라는 이 기업 브랜드가 모어 브랜드고, 또 개별 브랜드는 휘센이라든지 또 지펠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개별 브랜드다, 개별 제품 브랜드다 라고 그렇게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설명드린 것을 이제 브랜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기업 브랜드와 뒤에 있는 브랜드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 갤럭시, 또 LG 휘센, 이런 브랜드들은 기업 브랜드와 개별 제품 브랜드, 이 브랜드들이 결합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개별 제품 브랜드라고 그렇게 표현을 갖다가 썼습니다만은, 이 갤럭시라든지 휘센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또 다른 브랜드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개별 제품 브랜드가 아니고 뭘로 승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패밀리 브랜드, 즉 가족군 브랜드로 승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단일 제품에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개별 제품 브랜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이라는 기업 브랜드, LG라는 기업 브랜드와 그 뒤에 있는 갤럭시와 휘센이 이렇게 서로 결합이 돼서 하나의 브랜드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삼성이나 LG는 기업 브랜드인데 그러면 패밀리 브랜드 뒤에 붙을 수 있는 경우는 없냐? 네, 물론 있겠죠, 보면은. 그래서 패밀리 브랜드와 개별 제품 브랜드가 결합된 사례가 지금 여러분들이 장표 하단에 보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청정원, 순창, 백설, 사료원 불고기 양념. 자, 이런 경우에는 청정원이라든지 백설이 기업 브랜드가 아니죠. 자, 청정원이라는 것은 대상이라는 기업 브랜드가 있고, 백설이라는 것은 CJ라는 그러한 기업 브랜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브랜드는 아니고, 그 기업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브랜드 중에서 하나의 패밀리 브랜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패밀리 브랜드 뒤에 순창이라는 개별 제품 브랜드,
그리고 사리원이라는 이 개별 제품 브랜드.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브랜드의 간접 확장은 기업 브랜드에서 확장이 될 수도 있고, 기업 브랜드 뒤에 별도의 브랜드가 붙어서 확장이 될 수도 있고, 패밀리 브랜드에서 개별 제품 브랜드가 붙어서 확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두 가지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있는 사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웅진 코웨이 정수기, 또 웅진 룰루비데, 여러분들이 이 광고를 통해서 또는 직접 제품을 구매함으로 해서 많이 접해본 그런 브랜드들인데요. 자, 먼저 웅진 룰루비데보다 먼저 나온 것이 웅진 코웨이 정수기예요. 코웨이 정수기인데 이 코웨이 정수기 앞에 무엇이 붙어 있냐면은 웅진이라는 그러한 기업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웅진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원래는 출판사였죠. 웅진 출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웅진 출판사에서 정수기 제품을 갖다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자, 그냥 웅진 정수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웅진 뒤에 무엇인가 새로운 브랜드를 붙여서 웅진 뭐뭐 정수기라고 이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뭐뭐에 해당되는 것이 코웨이로 이제 브랜드 네이밍을 한 것이에요. 브랜드 네이밍을 한 것인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자, 여러분들은 그 웅진이라는 브랜드를 출판 브랜드로, 출판사 기업으로 잘 알고 있었는데, 웅진 정수기, 뭐 이렇게 나왔을 때 뭔가 좀 이상한 것을 아마 감지를 했을 겁니다. 왜? 웅진이라는 것은 출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데 정수기에 진출을 해서 전문성을 느끼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전문성을 만들기 위해서 웅진 뒤에 코웨이라는 브랜드를 갖다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확장을 한 것이 아니고 코웨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때문에 코웨이라는 브랜드를 새로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간접 확장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접 확장이라는 것은 기존의 모 브랜드가 가지고 있던 전문성이 새롭게 진출할 영역에 대해서 전문성을 그대로 이어나가기가 힘들 때, 이미지가 상해할 때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경우다라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정수기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똑같은 청결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비대 제품까지 한번 진출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다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자, 뭐 웅진 비대, 자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자, 코웨이라는 브랜드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자, 웅진 코웨이 비대 이런 방법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웅진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웅진 뭐뭐 비대. 근데 이제 뭐뭐라는 것을 이제 룰루라고 이렇게 이제 브랜드 네이밍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웅진 코웨이 비데와 웅진 룰루 비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웅진 룰루 비데가 맞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정수기라는 것은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죠? 깨끗한 물을 만들어주는 게 정수기인데 그 정수기 브랜드를 그대로 비데라는 그러한 욕실 제품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웅진 코웨이 정수기라는 이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깨끗한 이미지가 희석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먹는 제품과 화장실 거리가 있는 그러한 그 제품들 아닙니까 보면은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 코웨이를 그대로 이 비데에 쓴다는 것은 웅진 코웨이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비데만의 전문적인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자라고 해서 룰루라는 브랜드를 개발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에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죠. 웅진이라는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 그러나 출판에 한정된 브랜드. 자, 이러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자꾸 이제 시장을 개척해 나갈 때 이것을 소위 말해서 그 직접 확장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간접 확장을 해야 되느냐, 막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이 안고 있는 그러한 숙제고 풀어야 될 해결 과제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기존에 있던 모 브랜드 뒤에 새로운 브랜드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붙이는 간접 확장은 언제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간접 확장의 활용 케이스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장이 이미 강력한 리더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경우죠. 보면은 사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보면은 자, 간장 시장에서 거의 샘표라는 브랜드는 독보적인 브랜드였어요. 자, 그 이후에 대상이란 기업에서 청정이라는 브랜드를 내서 자, 청정원과 샘표라는 이 브랜드를 시장 상황에서 시장 경쟁에서 했을 때 청정원이 이길 수 있느냐? 절대로 없다고 판단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햇살다문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갖다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샘표라는 기존 브랜드가 워낙 강했고 청정원이라는 브랜드는 원래 있었지만서도 있던 브랜드였지만서도 시장에 진출을 할 때 청정원과 고객이 이미 알고 있는 청정원과 샘표는 간장 시장에서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샘표가 강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경쟁을 시켜보자라는 그런 의도가 첫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또 마케팅 투자 가치가 높은 경우에 이러한 간접 확장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내놓으면요. 아이를 출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아이가 이렇게 출산이 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이고 교육 잘 시키고 또 건강하게 잘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또 그 이후엔 또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브랜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이 브랜드가 우리 기업의 앞으로 정말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그러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기업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간접 확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 세 번째로 두 번째와 연동된 얘기입니다만은 시장 내 강력한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투자를 했을 경우에 기존의 리더도 있고 또 리더가 없는 경우에는 서너 개 브랜드가 서로 비슷한 이러한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제품은 특별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투자를 하고 또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을 앞으로 먹여 살릴 브랜드가 될 수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간접 확장을 이용을 하는 것이 좋다. 자, 네 번째, 이 새로 개발된 제품 브랜드가 개별 제품 브랜드가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또 느껴질 때, 또 다섯 번째로 고객의 관여도가 높다. 그러한 시장이거나 고객의 관여도가 높은 시장이거나 고가 또 기능성 제품 위주 이런 경우에는 직접 확장보다는 간접 확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 브랜드와 확장 대상 제품 간의 이미지 연계가 부족한 경우다. 자, 앞서 보셨죠? 이 웅진 출판과 또 웅진에서 새롭게 이제 정수기 시장으로 나아갈 때 출판과 이 정수기 시장, 이 제품은 이미지 연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에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갖다가 만든 것이고, 또 정수기와 비데라는 그러한 제품은 또 이 이미지가 별로 맞지가 않아요. 청결이란 큰 하나의 똑같은 정체성으로 통일될 수는 있지만서도 이 먹는 것과 또 배변과 관련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코에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나쁘게 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자라는 것이 바로 간접 확장이죠. 이렇게 해서 간접 확장을 활용해야 되는 주요 경우는 이렇게 6가지로 요약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자, 우리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지 않는 직접 확장을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간접 확장을 해 나갈 것인지 자,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얘기를 했죠. 자,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게 여기에 6가지에 해당이 되면은 간접 확장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 6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직접 확장을 언제 사용하느냐라는 내용을 잘 이렇게 리뷰를 해보시면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장표의 내용들과 거의 아마 반대되는 내용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직접 확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 확장에 있어서 여기서도 또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뉘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요. 이 간접 확장을 했을 때, 모 브랜드가 어떻게 보여지느냐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제 적극적 보정,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소극적 보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풀무원에서 나오는 두 가지 제품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요. 자, 풀무원에서 나오는 샘물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풀무원 샘물. 자, 이렇게 보면 패키지에 이 풀무원이라고 분명히 언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고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 보정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이 제품의 스파게티 면의 제품의 풀무원이라는 이름 대신에 시각적으로 마크로서 보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적보다는 이 다소 소극적으로 약하게 보정을 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정을 하는데, 모 브랜드가 보정을 하는데, 언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강하게 보정을 하는지, 아니면은 비주얼적으로, 시각적으로 다소 약하게 보정을 하는지, 그 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소극적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 브랜드가 보정을 거의 안 해줘도 괜찮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별 제품 브랜드든지 아니면은 패밀리 브랜드든지 독자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굳이 기업 브랜드를 언어적으로 표시를 갖다 안 해줘도 되는 것이죠. 자, 급기야는 자, 제가 이제 간접 확장에 있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LG 휘센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 시장에서는 LG보다는 휘센이 훨씬 더 높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보면은 LG를 보고 에어컨을 사는 것이 아니고 휘센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에어컨을 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브랜드가 더 이상 보정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기업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까지 가기에는 이 휘센이라는 브랜드가 정말 많은 보호를 받으면서 투자를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을 갖다 해왔기 때문에 기업 브랜드가 굉장히 미미한 역할을 해도 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항상 이 LG든 또 어떤 다른 기업 브랜드건 이 브랜드가 성장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그 직접 확장을 함에 있어서 위험한 경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접 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특히 이제 또 특정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경우, 다른 카테고리의 적극적인 보정을 위험이 따른다라는 것인데, 제가 앞페이지에서 적극적으로 보정하는 것은, 간접 확장에서 적극적으로 보정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같이 브랜드 결합을 해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정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패한 사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샘표 커피타임, 혜태 빌라트. 자, 혜태 빌라트는 그냥 아파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자, 샘표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이 고객들의 많은 사람들은 간장의 대표 브랜드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커피라는 부분과 샘표라는 부분은 이미지 연계가 굉장히 안 되는 것이죠, 보면은.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미지 때문에 이 샘표 커피타임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차라리 샘표에서 커피가 나오되, 커피 제품이 나오되, 전혀 다른 브랜드로 나오고, 그러한 패키지 뒤에 제조원 또는 판매원으로서만 이렇게 샘표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러나 이렇게 샘표 커피타임이라고 해서 크게 적극적으로 보정을 하면은 이 제품의 브랜드 전략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혜태 빌라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혜태 전자라는 그 부분이 직접 확장에 있어서 실패한 케이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빌라트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그냥 빌라트라고 했으면은 정말 어디서 만든지 모르니까 들어가서 인기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혜태라는 브랜드 자체가 과자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파트와는 거리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지 연계가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샘표, 간장을 대표하는 샘표, 또 과자를 대표하는 혜태, 막 이런 경우에는 간접 확장인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즉 언어적으로
보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사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뭐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서도 간접 확장을 한 그런 확장 대상 제품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냥 아이를 출산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아이는 절대로 훌륭한 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그리고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업이 부모라고 보시면 되고 새로 탄생한 브랜드가 자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 브랜드 개발 이후에는 정말로 이 새로 만들어진 브랜드가 독자적인 자산 가치 형성을 위해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품 브랜드의 지속적인 투자 및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래야지만 그 브랜드를 개발하고 또 고객들에게 선보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거의 정리할 때가 됐는데, 자, 이 브랜드 구분 2에서 그럼 직접 확장과 간접 확장, 뭐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좋다라는 것을 제가 장표를 통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직접, 어떤 경우에 간접 확장 방식을 사용해야 되냐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인베스트, 투자예요, 투자. 자, 확장 대상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 투자를 할 의지가 있으면은, 그때는 간접 확장을 해도 된다. 그러나 그럴 의지가 전혀 없다 그러면은,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지 않는 그러한 직접 확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두 번째, 경쟁자입니다. 기존 경쟁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경쟁자와 이렇게 한번 싸움을 붙여보는 그러한 전략이 먹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장 대상 제품이 시장 내 경쟁 상황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커버리지. 자, 여기서 말하는 커버리지라는 것은 고객 인식상에 모 브랜드가 수평적으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느냐, 기존 제품과 확장 제품 간에. 자, 그러한 부분이 맞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직접 확장 이런 부분이 좋고, 저 시장으로 새롭게 진출을 하고 싶은데 우리 브랜드는 그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전문적인 이미지도 안 가지고 있고 고객 인식상 또 이렇게 뭐 인지도도 높지 않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이 비효율적인 확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미지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브랜드와는 다른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브랜드 간접 확장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직접이냐, 간접이냐라고 했을 때 투자, 그 다음에 경쟁 상황, 마지막으로 이 커버리지, 고객 인식상의 이미지 연계성,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브랜드 확장의 마지막 페이지로 브랜드 확장에 대한 찬반 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찬성하는 기업 내에서도 찬성을 하는 그러한 부서가 있고 또 반대를 하는 그런 부서 또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면요. 자, 찬성하는 부서는요, 주로 영업부서, 여기서 많이 이제 찬성을 갖다가 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부서는 이제 브랜드 마케팅 부서 위주로 해서, 반대를 갖다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밑에 이제 쭉 내려오는데요. 자, 찬성을 하는 영업부서에서는 이 브랜드 이미지,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매출 증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 목표, 매출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하느냐라는 것인데, 이 브랜드 마케팅 부서 위주에서는 물론 매출 증대도 중요하지만 브랜드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이미지가 추락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문적인 이미지가 희석된다든지 하면은 다시 살리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한 의미도 이런 찬성하는 쪽에서는 목적보다는 수단이 크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수단보다 목적이 크다. 그러니까 브랜드 그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목적이고 이상점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죠.
자, 또 사고를 보면은, 찬성하는 쪽에서의 그 사고를 보면은, 신규 브랜드를 내어서 매출 성과를 올리기에는 매우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뭐 책상 위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유통점에서 성공한 제품들, 또 새로 나온 제품들의 특징을 보면은 확장을 통한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그랬죠. 그런 경험상이라는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뭐 브랜드 이미지를 키워서 3년 후에, 5년 후에 얼마의 매출액을 달성해야 된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서도 일단 다음 달의 매출 목표, 또 뭐 이번 분기의 매출 목표, 이런 것을 달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출 확대를 중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확장된 제품을 유통점에 입점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이러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 단기적인 매출 정도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서도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잘 키워야지만 정말로 그 10년 또 20년, 30년 동안 그 매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 기업 내에서도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대표자가 자, 이런 찬성 의견을 들었을 때, 또 반대 의견을 들었을 때 뭔가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찬성하는 의견의 매출 성과,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의견의 또 이제 브랜드를 지켜주는 것, 이거를 동시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면은 그걸 택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이 매출 증대와 이 브랜드 컨셉의 희석, 뭐 이 부분은 서로 반비례한다고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 단기적인 매출 증대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이 브랜드 힘을 키워서 또 브랜드를 다치지 않게 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봐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 결정을 두고 확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각이다. 또 기업들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7번에 걸쳐서 이 브랜드 확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브랜드 확장이라 하면 이 브랜드 운영 체계, 브랜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브랜드 운영 체계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브랜드 운영 체계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 체계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순서적으로 따져보면은 브랜드 집합이라는 거 공부를 했죠. 그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전체적인 그런 집합을 브랜드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포트폴리오를 이 수평적으로 서열을 매긴 것, 또 자리 배치를 한 것, 이것을 브랜드 개척 구조라고 했고, 세 번째로 이제 브랜드 운영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 어떠한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을 할 것인가라는 게 브랜드 운영 전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개별 브랜드 전략, 또 단일 브랜드 전략, 또 보증 브랜드 전략, 이렇게 세 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브랜드 확장을 이제 24강까지 해서 공부를 마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터넷 강의 수업 내용 총 6개 챕터 중에서 24강까지 해서 브랜드 운영 체계까지 공부를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5강부터는 브랜드 운영 체계 다음 순서인 브랜드 재활성화. 모든 브랜드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그 브랜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주고 어떻게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라는 것이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강부터는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3번 내지 4번 정도 강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또 강의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총정리를 하고 인터넷 강의 수업을 마친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4강 강의 끝내고요. 25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